예, 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저기 지수는 잘 올라왔죠, 그죠? 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했던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급락했었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연속적으로 더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오늘 잘 상승 나왔고 여기 지금 이제 요즘에 거의 매일같이 지금 저기 해드리는 여기 그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오늘 많이 썼어요. 많이 샀는데 음, 좀 시간별로 이제 끊어서 보면은 좀 재밌는 일이 있어서 요거에 다 설명을 지금 바로 이제 드리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제 지수 시황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눌림목 얘기 있죠. 요즘에 이렇게 뭐 개별주나 대형주, 테마주 다 이렇게 보면은 눌림목 종목이 되게 많아요. 눌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뭐 되게 많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배우신 그런 기법들 있죠. 돈을 조금 내고 배우셨어도 다 그게 그건데 그 옛날 눌림목 기법으로 그 눌림목을 공략을 하면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수익이 나도 못 챙기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으셔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아무튼 지수가 이제 그 막 반등이 좀 세게 나오니까 역시 방송 시작할 때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네, 월요일 날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줄더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 적어요. 끝날 때 되면 또 많이 들어오시긴 하던데 뒤에 부분에 아무튼 그런 거 같네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그 내용의 핵심은 이제 눌림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죠. 네, 그거는 제가 맨 뒤에 우리 그 회원들 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음, 자, 여기선 얘기 안 할 거고 어떤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네, 자, 이거 화면 잘 보이시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일단 지수 얘기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일단 여기 지수를 잠깐 먼저 보시면 아주 잘 끝났어요.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당연히 이제 하락 출발했죠. 왜냐면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 또 떨어졌거든요. 잘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날 3% 급락을 했고요. 아니, 다우 지수구나. 나스닥 지수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는 것처럼 3.9% 급락을 했고 월요일날 1% 하락을 했고요. 어제 또 1%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 연속 음봉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이었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이유가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주 뭐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증시가 급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그랬지만 월요일 날 급락 출발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실제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죠. 2% 가까이 이제 급락 출발해서 끝날 때 마이너스 2.1%로 급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뭐 월요일 날 뭐 개인들 거의 뭐 심리가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어제죠. 화요일 날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데 어제 코스피 지수가 어제 1% 정도 올랐고 오늘도 어제 미국이 또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7% 하락 출발했지만 끝날 때는 0.86% 상승 마감합니다. 그래서 시초가 기준으로 하면은 1.5%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락하는데 안 빠진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무조건 나쁜 건 뭐겠어요? 남들 갈 때 나만 안 간다. 그럼 그것도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 거예요. 미국이 3일 연속 계속 빠지는데 우리나라 안 빠지죠. 그죠? 뭐 슬픈 것도 있죠. 별로 올라간 게 없어서 안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안 빠지고 있어요.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스닥 지수 있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끝났죠. 그래서 1.26%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제 21선 위로 이제 올라올 수 있겠어요. 아무튼 월요일 날 잠깐 깨졌다가 나갔다가 이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나스닥 지수가 3일 연속 하락했는데 이쪽은 딱 하루만 하락하고 그 다음부터 올리고 있어요. 무려 환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그 주식하는 게
참 많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장이 어려워서 수익이 안 나서 힘들다 그런 거보다는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적인 부분, 상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보들 말고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뒤죽박죽 이제 복잡하게 섞어놔서 굉장히 이제 애매하게 해놨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낮에 라이브였는데 오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후에는 오늘 밤에는 이제 눌림목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눌림목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지금 눌림목 공략을 잘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도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한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잘 올라왔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다른 나라는 별로 오늘 안 올라왔어요. 일본도 하락 마감했고 일본, 호주 다 하락 마감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독 강하게 올라와요. 유독.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지수 얘기는 다 했고 지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되겠죠. 네. 그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대신에 오늘 지수가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종가 다 끝나고 나서 나온 거죠. 개인이 거래소에서 얼마 샀어요? 446억 4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7,400억을 순매수했대요. 오, 엄청나게 많이 샀죠. 기타 법인이 되게 많이 판 걸로 되어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기관 있죠. 기관은 2,000억 순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 옛날로 따지면 증권, 옛날 이름이 증권이에요. 증권이라고 하지도 이름을 바꿔놨어요. 아닌 척하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도 팔고 토신도 팔고 다. 네.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죠. 어제도 그러지 않았나요? 오늘도 그러나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을 버린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코스닥을 버린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외국인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표로 보시면 됩니다. 요 기능이 있는데 거래소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관부터 볼게요. 이게 이 그래프가 뭐냐면 아침 9시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3시 반 우리 장 끝나는 시간이죠. 네. 2시 30분 네. 여기는 6시 오후 6시 그러니까 18시죠. 18시 네. 여기인데 기관은 그냥 오늘 계속 팔았어요. 그냥 답답해 죽겠어 나 이 사람들 보면 네.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을 보시면 아침부터 열심히 사요. 언제까지요? 점심 먹을 때까지 12시까지 열심히 사다가 12시부터 그날 산 거를 다 팔아냈어요. 이해가세요?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 거기서 끝났으니까 다 뱉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을 껴서 보면 되잖아요.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아침에 쭉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시부터 그러니까 쭉 사러 들어오고 여기가 3시 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시 시간에 의해서 주식을 또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장 초반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팔았는데 나중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바뀐 거예요. 12시부터 쭉 사가지고 순매수로 완전히 돌아선 거는 2시 이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쭉 사다가 이제 시간에 의해서 좀 물량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냥 시간에 의해서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장중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는 파는 것 같은데 끝나고 보니까 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저희 사무실 운영자가 저한테 엊그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방송은 초보자들이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가 어렵다 이거죠. 네. 완전 초보들이 듣기에는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한다기보다 쉬운 주제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네.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팔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었어요. 아이씨 오늘도 어제 미국이 급락했고 외국인 아침부터 기관이랑 팔고 있고 수급 안 좋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오늘 그냥 다 그냥 손절 때리고 그냥 저기 나가서 그냥 낮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막 다들 나간 거예요. 근데 끝나고 와서 봤더니 외국인이 엄청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비유를 좀 들었는데 이해가 좀 가시나요? 아침에 한두 시간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뭐 외국인하고 기가 자꾸 파니까 오늘 재미없겠다. 아유, 우리 김 사장님 오늘 김 사장님하고 만나서 소주나 낮술이나 한잔 해야지. 그죠? 부모님도 못 알아본다는 그 공포의 낮술을, 그죠? 네. 어머니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낮술을 먹어보죠. 끝나고 왔더니 헐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뭐야 이거. 요즘에 이래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계속 파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샀다고. 그죠? 네. 삼성전자도 보시면요. 그래요. 삼성전자 어디 갔어요? 자. 삼성전자 호가창을 보시면 여기 순매수 1위하고 2위에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 들어가 있거든요. 엄청 샀어요. JP 모건이 여기 매도에도 보이지만 양이 틀려요. 훨씬 차이가 나요. 2배 이상 나니까. 네. 아무튼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이 오늘은 본격적으로 샀어요. 어제는 골드만삭스 형님들, 그죠? 네. 외국인이 좀 사요.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수급은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거예요. 자꾸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저희가 자꾸 뭘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 얘기했는데 저녁 방송 들으실 때 이것도 강의잖아요. 주식 강의. 강의를 들으실 때는 뭐 적거나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하신다고 막 적고 그러시는데 이런 류의 강의를 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강의를 들으실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들으세요. 전 머리가 나빠서 메모를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들으세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그 얘기를 하는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뭐 투자자별 매매 종합, 뭐 환율 급등하니까 자꾸 뭘 보여줘요? 외국인이 뭐들 사고 있다, 안 팔고 있다, 계속 그 얘기하죠. 마지막에 1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그거 느끼셨어요? 느끼신 분들 1번 찍어보실래요? 그런 얘기 자꾸 하죠. 왜 그랬겠어요? 일주일 넘게 한 것 같은데, 일주일 넘게. 왜 그러겠어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저녁 방송의 의도가 뭐예요?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내일 아침에 또 불안해하고 털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저 양반이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물론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주제를 다른 것도 갖고 오지만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안 불안하게 해드리려고. 외국엔 안 나갔다.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 얘기를 더 해드린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맥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요. 우리나라 안 떠났다니까요. 업종별로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기계하고 전기전자를 무지하게 많이 산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것도 영향이 좀 있겠죠. 오늘 아침에 블록들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화학을 계속 사요. 운송장비, 기관만 미친듯이 팔고 앉아있어요. 옆에 있으면 진짜 혼내드리고 싶어요. 미워 죽겠어. 이러고 있어요. 기계 쪽에서 기타 법인이 매도가 많죠. 이거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수급이 바뀐 게 없습니다. 기관이 자꾸 팔아가지고 증시가 희망이가 없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으신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대통령일 때 잘했던 게 주식시장한테 정말 주식시장에선 최고였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 금융위기 와가지고 증시 폭락할 때 명령을 내렸잖아요. 연기금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주식 사.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다 사버려라. 엄청나게 샀어요. 연기금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연기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권 이런 걸 떠나서 보수 진보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시장인 최고였어요. 외교도 잘했고 단점도 있으시죠.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엔 연기금이 안 그래요. 요즘에는 정권이 바뀌었는지가 모를 정도로 말들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죠? 오늘 저기 무슨 중요한 스포츠 경기 있나요? 제가 모르는?
뭐 있습니까? 있으면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어째 분위기가 무슨 없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외국인 이제 수급 그거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이 이제 대량 순매수를 했는데 이제 장 초반에 팔다가 후반부에 쫙 사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 잠깐 띄워놓고요. 네. 미국이 나스닥 지수. 네. 여기에서 이게 추가 급락만 안 나오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외국인이 장 초반에 팔다가 장 후반부에 사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추가 하락이 좀 세게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네.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지난주 금, 월, 화 3일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가 맞거든요. 단기 반등이.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저녁 방송할 때 미국 나스닥 그 선물이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유럽 증시도 크게 오르고 있었고,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0.6% 상승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가 맞는데 좀 지켜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이제 내일이 9월 1일이죠. 오늘 8월 말인데 9월달에 뭐죠? 네. 9월달에 저기 이슈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어제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쭉 달력 꺼내놓고 얘기했는데 9월달에 있는 게 추석 있죠. 그죠? 네. 추석 연휴 때 개인들이 이거 항상 그래요. 이 얘기를 좀 뒤에 9월달에 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그냥 짧게 일단 해드릴게요. 네. 짧게만. 네. 추석 전후로 개인들은요 매년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매년 폭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다기보다 개인들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 좋습니다. 심리가. 근데 실제로 추석 전후에 폭락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추석 전인가 그때 이제 이재명 씨 화천대유 대장동 그게 그때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씨 대선주들이 좀 그때 속된 말로 이제 저기 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빼고는 네. 지수 자체가 폭락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가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그건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나 개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9월달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 미국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추석 전날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이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끝나고 바로 추석 연휴고 추석 연휴 끝나고 오면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표 CPI 발표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주 금요일날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미국에서 FOMC 회의 즉 금리 인상을 발표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9월 그게 발표하는 게 9월 20일쯤인가 그래요. 네. 그때까지 개인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주식을 들고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뭐 하겠어요? 현금 들고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죠. 이해되셨으면 1번 적어주시고 네. 그죠? 네. 개인들의 관망 심리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활용해서 뭐 단타를 치시든지 아니면 들고 가시든지 매집을 하실 때 활용하시는 얘기예요.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서 주식을 하신 거니까 남들과 다른 행동을 취하시면 돼요. 개인들은요 추석 때 항상 그러는데 이번에는 추석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뭐 금리 인상, 뭐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막 이렇게 있어요. 개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식을 하시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린 하나입니다 이러면서 이상한 저기 하지 마시고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 협동조합, 개인들끼리 모여서만 협동조합이 대기업 되는 거 보셨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하지만 정말로 정권을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민간인들한테 맡기잖아요. 망해요. 옛날에 그리스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개인들끼리 모여서 주식해서 잘하겠다고요? 안 돼요. 세력보다 더한 놈이 나와요. 거기서 먹고 튀는 세력보다 더한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단합이 안 돼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개인들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셔야 되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눌림목 얘기해볼까요? 이제 지수 얘기 뭐 다 했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반등 나오는지 봐야 돼요. 어쨌든 이제 미국이 계속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안 빠졌어요. 네,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눌림목을 이제 눌림목 매매 이거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이 눌림목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거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눌림목 매매를. 근데 이제 사실은 눌림목 매매가 장점이 많아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게 눌림목 매매인데, 대표적인 장점이 뭐냐면 좀 편하죠. 네.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을 때가 많고, 왜냐면 생바닥에서 아무 거래도 없는 데서 아무 이슈도 없는데 그때 주식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따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따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근데 눌림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급등했던 거를 눌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조용히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조용히 어떤 누군가의 세력이 눈에 띄어서 쫙 하고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못 가니까 말 그대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눌림목이 다 끝나면, 즉 매집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폭등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눌림목이 기본인데, 그럼 눌림목을 어디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를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죠. 눌러놨던 구간, 여기를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법 배우신 분들은 눌림목 매매를 어디서 하시느냐, 이제 이렇게 생긴 차트를 찾아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죠. 그리고 이런 수익을 이제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 수익은 요만큼. 네. 그러면 이제 자, 눌림목 이거를 이제 종목이 이렇게 시원하게 수익이 많이 나려면 일단 세력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세력이 들어와서 이 차트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리는 것도 세력이고 누르는 것도 세력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올리는 것도 세력이고.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거래가 없죠. 거래 없이 그냥 꾹꾹 눌러요. 네. 여자분들 남자분들 왜 남자분 여자분 요즘에 쓰레기 봉지에다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실 때 최대한 많이 담아서 버리려고 꾹꾹꾹 누르시죠. 발로도 밟고, 그죠? 네. 막 누르잖아요. 그죠? 봉지 안 닿길 정도까지 꽉꽉꽉. 네. 그러다 가끔 터질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막 눌러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네. 씨를 말린 다음에 가거든요. 옛날 기법은 그냥 이런 데서 매수하는 거였어요. 여기건 여기. 그래서 이제 길면 한 2-3개월, 어지간하면 보름, 한 달, 운 좋으면 다음날 바로 날아가고 막 그랬어요. 눌림목 매매 장점이 이런 거예요. 이미 세력이 들어온 종목을 오래 안 기다리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은 수익. 초단타 치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요. 이 눌림목은요, 바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신고가 만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중간 허리 정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눌림목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따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면 더 이제 이해가 쉬우세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요즘에는 이 기법이 잘 안 먹혀요. 근데 눌림목이 그럼 없는 거냐? 있어요. 차트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대로 잘 안 가요. 옛날에는 쉬웠던 거예요. 그냥 차트가 거의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사면,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들도 이걸 좋아하지만 전문가들도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추천하면 10개 중에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한 3개, 4개는 맞아요. 수익 나면 30%, 50% 나고, 그죠? 실력 좀 좋으면은 5개. 아주 잘하는 사람 10개 중에 7개, 8개 맞아요. 10개 중에 10개를 다 맞히는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놈은 사기꾼이에요. 백발백중이라고요? 10개 중에 10개 다 맞는다고요? 네. 데리고 오세요. 네. 진짜 잘하는 사람은 10개 중에서 7개, 8개 맞아요. 네.
그 나머지 두세 개는 뭐예요? 상장 폐지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늦게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가거나 그래요. 아니면 가야 되는데 그 좀 뭐예요? 그 미뤄지거나.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눌림목이 되게 쉬운 매매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되게 어렵다니까. 왜 어렵냐? 누를 때 있잖아요. 이제 들어 올리는 거는 세력에 돈이 들어오니까 들어 올린 거잖아요. 누를 때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살포시 눌렀어요. 살포시. 비율을 들자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계시다가 이제 아니면 식사하시고 나갈 때 이제 신발 신고 나가야 되잖아요. 신발 신고. 구두건 운동하고. 네. 신으실 때 어떻게 신으세요? 발을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딱 신고 나가시죠. 네. 옛날에는 눌림목 누를 때 그냥 그 정도였어요. 이렇게 흔들다가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발 신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들이 갈아 엎는다고 해야 되나요? 믹서기에 놓고 돌린다고 해야 되나요? 정신없어요. 막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지선을 다 깨고 흔들고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난리를 지기니까 막 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재료가 나오면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재료가 나오면 바로 가야 되는데 좋은 재료가 뭐예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를 호재라고 하죠. 호재가 나오면 바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아니라 이게 나와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와 드디어 이제 호재 나왔다. 근데 상한가나 아니면 준상한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오죠? 그죠? 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 가니까 A씨 팔아버렸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하자고요. 네. 사우디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 상한가 한 게 누구예요? 한미글로벌이잖아요. 한미글로벌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차트 되게 좋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들었다 놨죠? 거래량을 잘 보시면 돼요. 캔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래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캔들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들었다 놨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진짜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주가 그 들었다 놨던 위치, 그리고 무슨 재료로 그렇게 했는지, 과거에는 그 재료로 갔었는지 아니면 새롭게 붙은 건지, 그리고 이게 그 테마주 내에서 대장인지 부대장인지 쫄병인지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여기서 보면 들었다 놨잖아요. 돌리는데 또 들었다 놓죠. 눌림목이 한 번, 크게 보면 두 번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눌림목 강의 하면 꼭 저기 밤에 술 먹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눌림목 강의가 틀렸다고. 눌림목 강의는요, 네. 저한테 시키면은 맘목 강의자 1년 내내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 안 하고 쭉 하죠.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 막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거밖에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본인 아는 거랑 좀 다른 걸 얘기하면은 막 달려들어요. 눌림목 강의 하면 꼭 댓글 달려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달려요. 자기들 무식한 거 티날까봐. 네. 자, 이런 얘기를 해야 밤에 자는데 댓글 달리면은 알람이 오거든요. 저는 네. 새벽 3, 4시에 댓글 달려가지고 알람 오면 잠 깨거든요. 네. 글 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네. 자, 들었다 놨다 들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들었다 놨죠. 눌림목이 하나, 크게 보면 둘, 세 개인 거예요. 평강펜으로 칠해볼까요? 하나, 둘, 셋, 1, 2, 3. 근데 1, 2번에 그 위를 돌파해서 저기를 탁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으로 나란히 탁 그려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급등했거든요.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이게 속이 된 거예요. 이게. 급등을 했는데 아침에 9%에서 시작해서 멋있게 17%까지 급등해서 52주 신고가를 내고 여기 약고점도 제꼈어요. 15,000원 찍으면서 거래 쫙 들면서. 근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음봉으로 거래 터지고. 그럼 이거 한미글로벌 들고 있던 분들은 뭐 하겠어요? 아씨 여기 15,000원에서 팔걸. 그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서 15,000원에서 추경매수 하는 사람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지?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 뜯으면서. 네? 그 다음날 급등할 때 다 팔아먹었을 거라고요. 왜냐면 그 다음날 올라갈 때 전날 대비 거래가 3배 가까이 터지면서 3배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3배 가까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갔거든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분차트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상한가 갈 때 물량을 다 먹어치우면서 갔다는 거예요. 어제 그 윗골이 길게 달면서 끝났으니까 어제처럼 또 떨어지겠지, 내가 또 당할까 보냐 무슨 막 파는 사람들 있죠. 이제 그거 다 이제 물량 다 받아내고 올린 거예요. 이해가세요? 눌림목이 맞아요. 근데 재료가 붙었는데 한번 속이고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설계 관련된 테마주의 대장은 히림이었거든요. 히림은 안 가고 한미글로벌만 간 거예요. 그럼 히림 들고 있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히림을 보실래요? 근데 이 얘기는 자세히 안 할 건데 히림 차트 끝내줘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낮에 비율을 들었는데 이 차트는요, 자동차로 따지면 슈퍼카 차트예요. 너무너무 잘 빠진 거. 저는 남자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남자들 중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별의별 다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던 소리가 아니에요. 네. 자동차 마니아들만큼 모른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아무리 자동차 마니아가 아니어도 슈퍼카 이렇게 보면은 날렵하게 생긴 거 보면 오 진짜 멋있어요. 네? 정말 잘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한미글로벌은 오늘도 급등하다가 말았고, 히림은 뭐 갈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면 히림이 차트를 되게 잘 만들어놨고 히림도 되게 잘 만들어놨고, 한미글로벌보다 뭐 못하진 않아요. 잘 만들어놨는데 한미글로벌만 상한가 위에는 안 간 거예요. 차트가 눌림목 차트가 맞다니까 이것도. 그냥 뒤죽박죽 섞어놨어요. 옛날에는 갈 때 그냥 한꺼번에 다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같은 업종에 같은 테마고 같이 해놨는데 누군 가고 누군 안 가요. 그런 개인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네옴시티 테마주 이런 것들 보면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눌림목 패턴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다는 거. 재료가 나왔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요. 이해 가세요? 요즘에 이런 거 설명해 주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되게 헷갈리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에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종목을 다 못 올리니까 특정 종목만 올리는 거죠. 세력도 돈이 없으니까.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걸 참고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수익이 좀 나시잖아요. 더 갈까봐 못 팔아가지고 끌려 내려오지 마시고 수익이 좀 나면 분할 매도하시면서 챙기는 게 여러분 계좌 수익률에도 좋고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눌림목, 최근에 유행하는 눌림목 패턴은 뭐다? 굉장히 복잡한 패턴이고, 그리고 공략법, 최고의 공략법은 수익을 챙기면서 가시는 거예요. 고점에서 한 번에 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하면서 물량을 줄이면서 가는 게 제일 잘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그렇게 하셔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회원들 주식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꾸 이런 얘기 한다. 챙기면서 가셔라. 꼭지에서 팔 생각을 자꾸 생각을 내려놔라. 그런 얘기 많이 한다니까. 네. 어려워요. 네? 전문가도 그러지만 어렵다고 요즘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종목들 쭉 더 해볼게요. 자연과 환경 이런 거 있죠. 시간이 지금 15분 정도 남았죠. 네, 자 보세요. 자연과 환경이 대표적인 SOC 관련주인데, 여기 보면 작년 6월달에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 급등하기 전에 잘 보시면 뭐가 있어요? 네, 자, 잘 보세요.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거래량을 보면 들었다가 거래를 쫙 말리면서 나오죠. 이게 뭐예요? 삼각 수렴형 3개월짜리 눌림, 3개월짜리 삼각 수렴형 눌린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때 대선 후보 정책주로 뽑은 겁니다. 히림도 그때 같이 간 거 아니에요? 웹스가 같이 갔구나. 웹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보시면 뭐 이때만큼 아니지만 이만큼 급등을 하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들었다 놨다 한 게 있잖아요. 한 발짜리 들었다 놨다. 이것도 눌림목이에요. 여기 급등할 때는요, 밑에 들었다 놨다 해놨잖아요. 급등을 이렇게 할 때는요, 밑에 눌림목이 있어요. 통상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하는 건 아닌데, 급등한 주식을 잘 보면 밑에 이게 있어요.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저렇게 들었다 놨다 했다고 무조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실수하냐면, 아 이거 눌림목인가 보다. 근데 안 올라가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그분이 실수한 건 뭐예요? 그분이 실수한 건, 그러니까 지난 6월달처럼 투매가 나오면요, 눌림목이고 눌림목 할아버지가 오셔도 그냥 다 떨어져요. 슈퍼카가 와도 다 떨어지고. 네. 저번 6월달에는 그 정도의 폭락이 세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폭락도 안 나오고 장도 멀쩡한데 평온한데 혼자서 수익이 안 난다. 그건 차트만 보고 들어가서 그래요. 재료를 잘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못 판단했거나.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급등한 주식은 대부분 밑에 눌림목이 있습니다. 한 90% 이상은 있다고, 95% 이상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거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밤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건 눌림목인가? 아닌가? 네? 자연광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SH에너지와 저희 방에서 얼마 전에 파는 주식인데, 얼마 전에 사갖고 얼마 전에 다 팔았어요. 저번에 얘기했었죠. 1100원 전후에서 매수해서 여기 1400원 밑에서 다 팔았다고요. 이거는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 이거는 지금 생각 길게 하지 마시고 차트만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천연가스 관련주고, 러시아 푸틴 아저씨가 가스 갖고 저기 할 때마다 들었다 놨다는 종목인데, 자, 거래량이랑 잘 보시고 차트 잘 보시고, 눌림목으로 생각된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눌림목인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이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5번. 네? 이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네. 응? 왜 물어보겠어요? 생각 좀 하시라고. 우리는 주입식 교육으로 가면 안 돼요. 응?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각이나 하세요. 이게 눌림목이냐 아니냐. 자, 눌림목인지 아니냐. 눌림목 같으세요? 네. 네, 정답은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요. 눌림목인지 아닌지. 근데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1400원 밑에서 우리 방에서 다 팔아버렸다고. 왜 팔았을까요? 네.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는요, 눌림목인지 아닌지는 진짜 확실한 건 뭐예요? 나중에 여기서 급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확인해 보면 알겠죠. 그죠? 네.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냐 아니면 급락이냐. 그죠? 네.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이걸 왜 다 팔아버렸냐면, 개인들이 들어올 게 뻔하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자, 들었다가 왜 눌러요? 눌림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들었다가 왜 눌러요? 세력이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서? 남들 괴롭히는 게 좋아서? 그렇죠. 나가라고 누르는 거죠. 누구요? 누구 보고 나가라 그래요? 이준석 씨? 얘기도 하지 마세요.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정부 정책주 안 가게 만드는 1등 공신. 네. 이준석, 권성동. 둘이에요. 둘. 이재명 씨가 아니에요. 이준석, 권성동 요 두 명이, 네, 정책주 안 가게 하는 1등 공신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이라고. 누구 입으로? 자기 입으로. 다 미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네.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까? 네? 다 미친 것 같아요. 다. 네. 죄송해요. 네. 그 두 사람 생각만 하면 내가 요즘 승질나서 내 정치 뉴스를 아예 안 봐요. 대선 정부 정책 안 가게 만드는 모든 게 이제 정책이 뭐가 나오냐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데, 권성동 씨가 뭐 사표 쓰냐 안 쓰냐 다 거기가 있고, 이준석 뭐라고 그러는지 그죠? 네. 그 비아냥거리는 거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가 잘 가야 되는데 자꾸 시선을 뺏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나쁜 정치인들은 뭐 우리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한테서 관심이 멀어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그걸 뭐 관종이라고 부르더군요. 관종. 네. 그런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네. 여당 저기 전 대통령도 잊혀지고 싶다 그러더니 자꾸 스스로 나타나시고. 네. 지금 여당 국민의힘도 저러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 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힘을 합쳐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자기들만 알고 싸우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지금. 매수들 기관은 기관대로 팔고 있고 외국인만 매집하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들 다 털리고 그죠? 이런 건 좀 욕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왜 눌러요? 나가라고. 그럼 눌림목이 언제 끝나요? 이 사람들 다 나가면.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보세요. 재밌죠? 쉬워요. 왜 눌러요? 나가라고. 언제 급등해요? 다 나가면. 그죠? 그러면 없는 재료라도 만들어서 가요. 나가면 가요. 나가면. 응? 그래서 SH에너지화학이 저희가 여기서 다 팔았다 그랬죠. 여기서 다 팔았다고 전력매입 해버렸다니까 그냥 시원하게. 신용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매수할 때가 여기거든요. 신용이 별로 없었죠. 네. 저희가 팔 때 여기였어요. 신용이 여기였어요. 팔고 나니까 신용이 이만큼 늘었어요. 나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들어왔어요. 네? 사람들이 더 들어왔다고. 그 꼴 보기 싫어서 25%인가 30% 수익 났을 때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같이 끌려다니기 싫어가지고. 아셨죠?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괜찮은 거지. 여기에서 이 종목을 추천할까 하다가 안 했다니까요. 실제로 여기서 5월달에 추천할까 하다가 안 하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 우리 회원들한테 들어올 게 뻔하거든요. 날라들었어. 근데 이제 똑같은 가스테마주인데 대성에너지하고 GS를 보면은 신용 물량이 줄었어요. 많이 힘들었나봐. 그죠? 신용이 확 줄었어. 이거 팔아가지고 꼭 SH에너지화학으로 간 것 같은, 뭐 그렇진 않겠지만. GS도 보시면 신용이 막 줄죠. 여기는 늘고. 도움되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방의 장점이 그거예요. 개인들 들어오겠다 싶으면 던져버려요. 이게 처음에 여기서 급등할 때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주식 고수들이 SH에너지화학을 많이 사고 있다고. 실제로. 네. 그 기사를 못 찾겠는데 그때 미래에셋증권에서 뭐 그러겠다는 뭐 그런 뉴스가 대놓고 나왔다니까. 신경 써갖고 팔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손 FNG는 돼지고기 관련주죠. 이거는 지금 최근에 들었다 놨다 했는데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맞는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제가 방송할 때 보통 1번, 4번 많이 찍으라고 하는데 예스는 1번, 아니면 노는 4번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찍어보세요. 번호를 찍으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란 얘기예요. 눌림목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눌림목이라기보다 찍으셨나요? 네. 그냥 8월 4일날 8월 4일이 난다. 8월 이때 8월 11일이죠. 8월 11일날 14% 급등해서 떨어졌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그때 저기 강원도 아니에요? 저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졌잖아요. ASF.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돼지고기 수혜주니까 그래서 급등했던 거예요. 그럼 눌림목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네. 눌림목이 아닌 거예요. 대신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게
축산 관련주로 사료주 급등할 때 축산 관련주로 상한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닥 찍고 돌아서는 계기는 된 거예요. 눌림목은 아닌데 이게 바닥에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가 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의식이 좀 깨어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눌림목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 자, 그리고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는 이게 눌림목일 거 아닐까요? 네. 제가 대답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떨어지다가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그만 사료주들이 이제 그만 떨어지고 이제 좀 올라오니까 멈춘 거예요. 사료주 뭐 고려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고려산업이 이제 막 좀 올라왔어요. 한탑 이런 거 막 올라오고 그때 신성홀딩스가 떨어지다가 잠깐만 이러면서 멈춘 거예요. 최근에 3일 동안 막 또 떨어지죠. 수급이 엉망이라서 그래요. 눌림목 아니에요. 바닥 아닌가요? 아직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어. 검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손 FNG나 신성홀딩스 이런 거는 이제 바닥일 수는 있는데 확인을 좀 하고 사셔야 돼요. 들었다 놨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이 아닌 거예요. 샘표 신성홀딩스랑 같이 한 게 샘표였죠. 지금은 이게 눌림목인가요? 거래가 좀 있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아직도 조정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성홀딩스는 이게 저희 방에서 이게 5월달에 한번 추천했었어요. 5월 11일인가 여기쯤에. 그 다음에 샘표 있죠. 샘표 같은 경우에 라이브에서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자,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또 한번 추천했고 샘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5월 12일이니까 여기서도 한번 추천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샘표를 추천할 때 이게 러시아 전쟁 터진 직후에 추천한 거거든요. 그때는 눌림목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당시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세력 돈 들어오겠다 싶어갖고 왜냐면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공물가 폭등하니까 그래서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마자 이게 상한가 근처 갔다가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타 칠 사람들을 좀 팔으라고 하고 물량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은봉 때리죠. 강한 은봉 때리죠. 왜 이렇게 하냐면 매집을 빨리 해야 되니까 후다닥 그냥 단기 속성을 하는 거예요. 꺾어놨다가 다시 들었다 놨다 하죠. 요거를 나중에 4월 초에 한번 더 사줍니다. 회원들한테. 없는 사람 또 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한 거는 여기 단타 한번 치라고 해주고 다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사라고 하고 그리고 상한가 2개 보고 매도를 좀 해요. 여기서 그랬나? 여기 7만원인가? 여기서부터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답한 다음에 5월 12일날 12일 맞을 거예요. 여기다. 이거를 여기서 또 추천을 해요. 세 번째 추천이죠. 여기서 합니다. 왜 샀겠어요? 상한가 2개 나오고 이거를 눌림목으로 본 거예요. 눌림목이다. 이제 간다. 또 간다. 이제 재료가 있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끌려 내려갔어요. 65,000원 아래 6만원 초반에서 샀는데 55,000원까지 10% 이상 끌려 내려갔다니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손절가를 걸면 손절을 당해요.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좀 더 빠지더라도 홀딩 하셔야 돼요. 이날 샀다니까요. 아침에 4% 떴을 때. 그리고 한 달 전에니까 뭐예요? 상한가 2방 휘날리면서 올라오죠. 전략 매도. 6월 17일날 다 팔았으니까 상한가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 팔아버렸어요. 8만 5천원인가 8만 8천원인가 다 팔아버렸어요. 고점에서.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눌림목이 없을 때 이제 재료 이거 세력 들어오겠다 싶어서 선침해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샀을 땐 뭐예요? 눌림목일 때. 왜 눌림목이에요? 들었다가 누를 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샀을 때가 언제예요?
크게 들었다가 눌렀을 때 여기서 그리고 팔고 세 번 공략했는데 처음 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눌림목 공략이었다고요. 근데 어때요? 매수하고 나서 훅 누르죠. 눌렀다가 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눌림목 공략을 하실 때 손절가를 자꾸 거시는데 손절가를 거시면 털립니다. 전문가들은 원래 이런 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기의 이제 이런 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샀는데 잠깐 끌려 내려갔었다고. 그 초짜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바닥에서 추천하지 왜 여기서 끌려 내려가냐고.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번 중에 10번 다 맞히면 그건 사기꾼이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회원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기분 다 맞춰주고 그러죠. 아이고, 그거는 가족한테도 그렇게 못 해줍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해줍니까? 그래서 종목을 사놓고 지금 이제 눌림목 패턴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잘 아셔야 돼요. 눌림목이 맞는데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손절하지 마세요님이 이제 답변한 것처럼 왜 눌러요? 나가라고. 안 나가면 더 악랄하게 눌러요. 꽉꽉꽉 누른 다음에 픽 올려버리는 거예요. 상한가치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눌림목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벌써 9시 3분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한번 더 해드릴까요? 괜찮으면 1번 찍어주시고. 오늘은 최근 들어서 제일 적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누가 저기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좀 가셔가지고 제가 9시 10분까지 끝낸다고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좀 얘기 좀 더 해드릴 거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얘기해야 되고 강의한다고 좀 늦게 끝났네. 자, 저기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오늘 저기 블록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이따가 오늘 12시 전이나 12시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저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저거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기 어제 그 시간에서 하락하고 오늘 아침에 블록들 때문에 그랬는데 저거 이제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기 그 사무실에서 좀 요청을 해가지고 그 어제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유튜브 쪽에 들어가시면 양쪽 제 유튜브 채널이 2개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데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디로 갈까? 무소TV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녁 방송 하는 것도 올려놓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썸네일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최근에 원전 테마주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무실에서 좀 이런 거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올려놨는데 원전 테마주 비교 분석, 광명전기,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비교 분석한 게 있거든요. 이 영상은 제가 10분 전후로 만들려고 해요. 사무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려놨는데 매일 하루에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이틀에 하나 이렇게 올려놓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가셔서 많이 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심리가도 좀 어지러우셔서 멘탈 관리해드린다고 제가 종목 얘기를 많이 안 할 때가 있었는데 종목 분석을 여기서 해드릴 테니까 보시라고. 제 것 좀 봐주세요. 그런 거 안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아니면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거 해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원전 어제는 테마주 비교 분석한 거, 특히 광명전기,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여기 보면 한전기술도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들 되실 겁니다. 왜 저 종목들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보시고 그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사무실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많이 안 나오면 제가 혼납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이런 거 좀 눌러주세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기 우리 김 실장이 아까 방송 준비하고 계셨는데 김 실장님이 이제 제 방송 끝나면 9시부터 한 10시까지 방송하시거든요. 한 30분 40분 정도 하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그 테마주 잘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 네옴시티하고 원자력 그 다음에 폐 배터리 카메라 묘들 이런 거 보신다고 하니까 이런 거 갖고 이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SM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많이 갔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9월 1일인데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